은폐와 납품 비리도 모자라 이번에는 고리원전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홍일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가 보인 행동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혈중수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맞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낀 가운데 15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연휴 기간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고리원전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고 짝퉁 부품의 뇌물수수도 모자라 이제는 마약입니다.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원전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됐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35살 김모 씨 등 2명입니다. 이들은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하거나 비상 때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었지만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원전 주변 조직 폭력배들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두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 씨가 근무 시간에 원전 안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겁니다. 원전 시설을 운영하는 필수 직원을 제외하고는 마약류 검사를 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발전소 운영 요원들은 마약 검사라든지 정신질환 검사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요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리원전에서는 지난 3월 1호기 전원 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은폐했다 사장이 퇴진했고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협력업체와 짜고 중고 짝퉁 부품을 납품받는 등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약 사건까지 불거지자 원전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국민적인 감정들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발전소 내에서 마약 투약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을 정치적 공황 상태로 빠뜨리는 그런 충격적 사건입니다. 검찰은 고리원전 근무자 가운데 마약을 구입하거나 투약한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현장 검증 당시 반성하고 있다던 김홍일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인 행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면 수심 그 자체였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피식 웃음 지으며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던 김홍일. 홀가분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던데. 이틀 뒤 현장 검증 때는 다시 태도를 바꿔 뉘우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반성한다던 김홍일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섬뜩할 정도로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제 집처럼 끼니 한 번 거르지 않았고 옆 사람과 수시로 농담을 주고받는가 하면 자신의 형량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술, 담배, 여자랑 뭐 이런 걸 못하니까 무기는 피하고 싶다. 야, 20년 생각하고 있던데요, 자기는. 20년 만약에 살다 나와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돼 있을까. 심지어 자신의 유명세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죠. 내가 연관 검색어 1위다. 장난도 많이 치던데요, 그 안에 사람들이랑.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김홍일이 평소엔 말도 없이 조용하다 갑자기 돌변하는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제한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요. 어느 순간 그 숨겨있던 본능이 표출됨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 주위에서 쏟아지는 관심을 나름대로 즐기고 과시하면서. 한편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살인 혐의로 김홍일을 기소했습니다. 최근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김홍일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사회화 격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김홍일이 총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후 잃어버린 모자를 찾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상담 결과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좌절감을 겪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유족구조금 최고액인 3,09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수산물, 특히 고래고기의 영향인지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전국 성인 남녀 6,000명을 조사해봤더니 울산 시민의 혈중 수은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은 리터당 4.59 마이크로그램으로 3.93인 경남을 제치고 1위였고 최하위인 충남의 2.34배에 달했습니다. 주로 수산물을 통해 흡수되는 수은은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나 신장, 간 계통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울산은 공장이 밀집한 데다 수은 함량이 높은 수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해안 지역이 아마 어패류 관련해가지고 높은 걸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이 그중에서도 약간 높은 거죠. 수은 함량이 많은 고래고기를 먹는 문화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전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장과 고래고기와의 직접 관련성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한단 같은 경우에 수은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분석가 안 돼 있고요. 원전하고 수은하고는 상관성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혈중 수은 농도가 미국인의 3배 이상이고 40, 50대 남성과 해안 지역 주민 그리고 흡연자들의 수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체내 수은 검출량이 인체에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유독 높은 울산 시민의 수은 농도는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책 읽기 운동이 활발한 부산은 최근 지자체가 공공도서관 설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통합 도서 서비스도 벌이고 있는데 배울 점은 없는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립도서관. 7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해 하루 평균 6,7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오는데요. 오는 이유가 관련 분야에 대한 책이 많이 소장돼 있고요. 이 도서관은 부산시 교육청이 운영하지만 2008년 부산시가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운영 도서관들의 허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29곳인데 도시 전체에 분산돼 있는 도서관들을 한 개의 도서관처럼 통합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 시립도서관에서 빌린 이 책들을 다른 곳에서 반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 서비스 덕분에 금정구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반납 처리됐습니다. 반납 처리되셨습니다. 시민들은 집에서도 29개 도서관들의 소장도서 400만 권을 검색할 수 있어 빌리기도 쉽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대표 도서관을 매개로 해마다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시민들을 위한 릴레이 독서 운동도 펴고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보존 서고를 공유하고 전문가가 부족한 작은 도서관에는 프로그램과 사서도 지원합니다. 부산 시민이 하나의 회원정으로 29개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도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청 운영 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자체 도서관도 잇따라 설립하고 있습니다. 16개 기초자치구 대부분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해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의 절반 이상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서관의 소극적인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 복합적인 문화여가 공간으로서 어떤 그 활용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기능을 어떤 지역에 책과 친숙한 환경을 조성한 결과 이 도서관에 등록된 독서 회원은 9만 5천 명. 전체 구민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일단 집에서 가까워도 좋고요. 집이 만약에 먼 경우에는 빌리면 반납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랑 밑에 이제 범어사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무인 반납함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예산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독서 활성화를 이뤄낸 부산의 도서관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턴 사원인 H이노베이터 2기 선발에 나섭니다. 모집 분야는 영업과 마케팅, 그리고 구매와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등 4개 분야로 다음 달 4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경남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박맹우 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송편빚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남은행 박영빈 행장은 이 자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울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는 추석을 맞아 남구 사회복지관 등을 찾아 생필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산단공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봉사활동과 기부행위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어진 농협이 추석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동구 옛 일산지점에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사과와 울산배 등 과일과 쌀, 잡곡 등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20에서 30%가량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허가 신청 반려를 둘러싼 북구청장과 진장유통단지 조합 간의 갈등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청장 구하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조합 측이 고소 취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 구명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등 북구 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북구청장 구명대책위원회는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의 고소 취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시행이 유감을 표하며 하루빨리 윤종호 청장에 대한 고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윤 구청장의 코스트코 허가 신청 반려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여론 확산에 조합 측은 아직 고소를 취하진 않았지만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이사회를 열어 고소 취하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진 간에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석 이후 총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코스트코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명령을 어기고 거듭 허가를 반려하다 조합 측에 의해 고소당했고 현재 검찰에 의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코스트코 허가를 둘러싸고 지난 1년여간 계속돼온 구청장과 조합 측 간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신항 오일허브 2단계 부도가 30만 톤급 선박 저반 규모에서 20만 톤급 선박 저반 규모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울산신항 난방파제공사 준광보고에서 항로가 좁아 저반 선박 규모를 줄이고 온산 국가산업단지 앞 미지정 용지 일부를 항만구역으로 편입하는 한편 인접 조선블록업체와 제지업체들의 적출장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중간보고의 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 최종 보고회와 함께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0년 포스코에 인수된 성진지오텍이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상공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플랜텍과 성진지오텍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가 합병하면 포스코플랜텍의 본사가 있는 포항으로 본사를 합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진지오텍은 단순 생산 공장으로 전락하고 울산의 세수도 포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경찰서는 복면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조합원 43살 성모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성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자진 출두했다는 이유로 5명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6분쯤 울주군 간절곶 동쪽 14km 해상에서 베트남인 선원 3명이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한 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쿠릴 해역에서 꽁치잡이를 하는 타이완 선적 862톤급 어선의 선원들로 간부급 선원들이 괴롭힌다는 이유로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에 대한 수색을 계속 벌이는 한편 타이완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요 열린예술 무대 뒤란이 어제 저녁 울산 문예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열린 어제 공연에서는 신인 가수 루미엘과 남성그룹 세렝게티의 유정균 씨가 히트곡을 열창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모던 록밴드 델리 스파이스가 출연해 4주 동안 계속된 인디음악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선두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울산 현대는 어제 저녁 문수구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전반 24분 하피냐가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경기 종료 직전 대안에게 결승골을 내줘 2대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4경기 연속 무패의 상승세가 꺾였지만 리그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